K-팝 데몬 헌터스는 완벽하게 중국의 문화를 표절한 한국 영화다.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문화 생산의 힘은 없고 중국의 사상을 따라할 뿐이다. 여러분, 드디어 전 세계가 중국을 향해 집단 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가 무려 41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성공에 중국 네티즌들이 또다시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훔쳤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 네티즌을 참교육시키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고 있는 건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 이슈발전소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K-팝 데몬 헌터스의 대박 흥행 상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직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 각국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단 하루 만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공개 3일차에는 31개국 그리고 4일차에는 무려 41개국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미친 기록을 달성해냈기 때문이죠. 이런 놀라운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안효섭과 이병헌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으며 무엇보다 대표적인 한국의 아이돌인 트와이스의 정연, 지효, 채영이 OST에 참여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작품은 미국의 영화 평점 사이트인 로튼토마토에서 비평가 평점 96%, 관객 평점 91%라는 놀라운 점수를 기록하며 작품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작품 전반에 걸쳐 한국의 전통 설화와 K-팝 문화가 세심하게 녹아있는 점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저승사자, 도깨비, 당산나무, 호랑이 등 한국 고유의 신화적 존재들이 사실과 믿게 구현되었고 무속신앙의 상징 요소들이 애니메이션의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엄청난 몰입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과에 중국 네티즌들이 또다시 어이없는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인 더우반에는 6월 24일 기준으로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리뷰가 1000여 건 이상이나 게재되었는데요. 리뷰를 작성한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 왜 한국적인 요소에 중국 요소를 넣는 거냐? 영화에 중국 매듭이 수차례 등장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기업 소니가 한국인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문화적 도용이 너무 심해서 역겹다. 역시 도둑 소굴.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죠. 더욱 구체적으로 중국 네티즌들이 우기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수준인데요. 이제 한국은 문화 도용을 숨기지도 않는 건가? 중국 매듭, 중국의 의학, 많은 중국 문양, 전통 건축물, 비파 등 남의 문화를 가져다가 소프트파워 홍보를 정말 잘하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약과 한약재는 중국 것이라고 우기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통 매듭, 한약, 한국식 호랑이, 건축 양식 등을 언급하며 해당 요소들이 중국의 고유 문화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더욱 황당한 것은 중국 방송국들이 정규 뉴스 생방송을 중단하고 특집 방송을 만들어서 K-팝 데몬 헌터스의 문화 표절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언론들이 넷플릭스의 컨텐츠인 K-팝 데몬 헌터스가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는 내용을 방송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웃긴 점은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재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기에 K-팝 데몬 헌터스를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시청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제 중국 내에서는 불법 시청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그들이 불법으로 시청한 컨텐츠를 평가를 내리는 것에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더글로리,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콘텐츠들도 불법으로 시청하면서 당당하게 리뷰를 작성해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에서 K-팝 데몬 헌터스를 시청한 한 중국 네티즌은 내용을 갑자기 건너뛰는 것에서 별 하나 빼고 문화 도용에서 또 하나를 뺀다면서 그래도 간간히 웃긴 장면은 좋았다고 말하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 팬들이 이런 중국의 뻔뻔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중국인들의 리뷰에 대해 불법으로 시청하면서도 당당하다. 어떤 부분이 도둑질인지 모르겠다. 중국인들의 불법 시청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부끄럽지도 않나라는 댓글들을 쏟아내며 중국을 향한 집단 참교육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의 팬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문화도용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이어졌는데요. 레딧과 트위터 같은 글로벌 SNS에서는 K-팝 데몬헌터스에 등장하는 모든 문화적 요소들이 명백히 한국의 고유 문화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미국 팬은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 매듭이나 전통 건축물, 비파 같은 요소들이 실제로는 동아시아 전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요소들이며 특히 K-팝 데몬헌터스에서 표현된 방식은 명백히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한 K-팝 팬은 중국이 시청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법 시청을 해놓고서 오히려 남의 나라에게 문화 도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진정한 문화 존중이라면 먼저 저작권부터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 팬들 역시 K-팝 데몬헌터스에 등장하는 호랑이, 도깨비, 저승사자 같은 존재들이 한국 고유의 전통 설화와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이라며 중국의 주장이 완전히 근거 없는 억지라고 반박했는데요. 일본까지 한국을 도와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계적인 반박에 중국 네티즌들도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그래도 중국 문화 요소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더 많은 수의 중국 네티즌들은 스토리는 뻔하지만 음악과 춤이 좋았다. K-팝 팬들에게는 완벽한 선물이다. 한국 문화가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고 액션과 노래가 어우러져 애니메이션이 너무 신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국의 문화도용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OS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8위를 기록했고 유어 아이돌은 23위에서 4위까지 급상승했으며 메인 타이틀인 골드는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포티파이에서 K-팝 데몬헌터스 OST가 하루에 무려 1981만 7,773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스포티파이 역사상 하루 최다 스트리밍 앨범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날 160만 회에서 시작해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얼마나 이 작품에 열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자랑인 방탄소년단까지 라이브 방송에서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곡 소다팝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며 K-팝 데몬헌터스를 홍보해 전세계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감독 또한 BTS 같은 최고 수준의 레벨의 아이돌이 우릴 인정해준다는 게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고 이 작품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글로벌성과 앞에서 중국의 문화도용 주장은 그야말로 질투와 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K-팝 데몬헌터스가 인기를 얻자 해외 많은 게임사들이 K-팝 데몬헌터스와 콜라보하기 위해서 넷플릭스에게 연락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작품이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하나의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중국의 뿌리 깊은 문화 열등감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질투였는데요. 불법 시청을 해놓고서도 뻔뻔하게 문화도용을 주장하는 모습은 전 세계 팬들로부터 집단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부터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전세계적 성공과 이를 통해 드러난 한국 문화의 위상 그리고 중국의 어이없는 주장에 맞선 전세계 팬들의 단합된 반박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데몬헌터스의 열풍에 넷플릭스와 대한민국 컨텐츠들은 다 함께 초대박이 났지만 이 대축제 상황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곳이 딱 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K-팝 데몬헌터스의 제작사인 소니와 일본입니다. 역대 최고의 흥행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는 겨울왕국의 성적을 따돌릴 만큼 역사적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놓고도 어째서 소니와 일본은 억울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슈발전소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K-팝 데몬헌터스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일화를 알고 계시나요? 캐데언의 감독인 매기 강 감독의 제작 초기 인터뷰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K-팝과 데몬 사냥을 조합한 제안서를 접한 소니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차갑게 거절했지만 한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넷플릭스가 이 K-팝 데몬헌터스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일본 소니에서 한국 K-팝을 주제로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것이죠.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넷플릭스가 모든 금전적 투자를 진행하는 대신 소니는 제작에만 참여하고
K-팝 데몬헌터스의 저작권과 모든 IP는 투자사인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모든 돈을 지원하는 대신 흥행 실패와 성공에 따른 리스크도 모두 넷플릭스가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문화 컨텐츠를 기반으로 만든 K-팝 데몬헌터스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달리고 있고, 제작사 소니는 조금의 이득만 취하고 흥행에 대한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문화의 파워를 예상치 못했던 일본과 소니는 한국인들의 주도 아래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고도 그만큼의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아마도 일본 그들에게는 자신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K-팝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것부터가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랬기 때문일까요? 일본 소니 뮤직에서는 자신들이 제작한 K-팝 데몬헌터스의 짝퉁인 J-팝 데몬헌터스의 제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판권이 넷플릭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작한 K-팝 데몬헌터스를 스스로 베껴서 J-팝 데몬헌터스를 만들고 있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대환장의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애니는 시피스, 더 사운드 오브 히어로즈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일본의 혼성 J-팝 그룹이 국가 전역을 돌면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팬들의 열렬한 응원으로부터 힘을 얻어 악의 존재와 싸운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K-팝 데몬헌터스와 아주 완벽하게 똑같은 컨셉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자신들이 만든 역사상 최고 흥행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득을 전혀 취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그냥 아예 대놓고 똑같은 일본의 J-팝 버전을 만들겠다고 나온 것이죠. 이 정도면 그냥 불쌍하니 J-팝도 한번 시도해보라고 격려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편 모두가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으로 넷플릭스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이때 흥미로운 지표가 발표되어 또 화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구글 검색 트렌드 지표인데요. 2020년 이후 대한민국 화장품과 관련된 검색어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2025년 7월부터 말도 안 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스킨케어라는 한마디로 피부관리 관련된 검색어도 함께 급격한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방영되는 넷플릭스 영화의 특성상 넷플릭스에서 초대박이 나면 이렇게 바로 그 국가와 문화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불러 모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가장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K-팝 데몬헌터스가 개봉한 25년 7월부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한국 여행 관련 키워드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평소 검색량 대비 90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넷플릭스처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다라고 발표할 수는 없지만 K-팝 데몬헌터스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지는 문화 인식과 여행에 대한 적극성이 얼마나 상승한 건지 피부로는 느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문화 파워, 이것 단 하나로 라이벌 국가인 일본의 대기업 소니가 스스로 자청해서 K-팝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고 미국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발표하며 강력한 문화의 힘을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옆 나라들이 알아서 일하고 대한민국에다가 돈을 퍼다주고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넷플릭스는 후속작을 제작하고 K-팝 데몬헌터스의 굿즈까지 매진시키며 부가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지만 일본 소니는 단 한 푼도 벌지 못하고 J-팝 데몬헌터스라도 만들어 보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을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한국 문화의 힘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지 깨달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일본 미디어 전문가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파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캐대언을 통해 단순히 영화의 성공을 넘어서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K-팝 데몬헌터스 관련 굿즈가 연일 매진 사태를 빚고 있고, 드라마 촬영지였던 낙산공원에는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드라마 흥행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K-팝 데몬헌터스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제목이 유치해서 안 보고 있다가 어린 자녀들이 반복해서 보길래 슬쩍 봤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앞다퉈서 K-팝 데몬헌터스에 열광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K-팝 데몬헌터스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일본의 안일한 시각이 얼마나 큰 실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단순히 하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K-팝 문화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장르의 문화 콘텐츠이고, 이것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일본이 포기한 K-팝 데몬헌터스 IP는 넷플릭스의 손에서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은 다시 한번 문화 강국으로서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판단 미스로 인해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죠. 지금 일본이 급하게 J-팝 데몬헌터스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K-팝 데몬헌터스가 구축해놓은 문화적 기반과 브랜드 파워를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계 하늘이 K-팝 데몬헌터스의 혼문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세계 최고의 뮤지션만 참여할 수 있다는 롤라팔루자 공연의 하이라이트 영상인데요. 대한민국의 걸그룹 트와이스 공연에 K-팝 데몬헌터스의 드론쇼가 펼쳐지면서 전세계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카고에서는 K-팝 데몬헌터스의 이것에 탑승하기 위해 하루 7시간씩 대기줄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대체 전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슈발전소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역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미국 시카고에서 펼쳐진 롤라팔루자 공연 영상인데요. 미국 하늘에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인 저승사자의 형상이 떠 있습니다. 이어서 K-팝 데몬헌터스의 헌트릭스 멤버들의 상징인 높은 구두와 무기, 그리고 손톱이 하늘에 펼쳐졌는데요. 계속해서 의문의 눈 모양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자코도를 기반으로 만든 캐릭터 더피의 그림이 미국 하늘에 떠오르는데, 머리 위에 까치 또한 빠뜨리지 않고 깨알같이 앉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려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민화가 2025년에 미국 시카고 하늘 한복판에 펼쳐지는 문화 강국이 되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공연 장면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트와이스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끝에 K-팝 데몬헌터스에서 나온 혼문이 하늘에 펼쳐지면서 혼문이 마침내 펼쳐졌다는 문구와 함께 팬들의 함성으로 공연이 마무리됩니다. 이 공연이 펼쳐진 롤라팔루자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공연이냐면, 매년 40만 명 이상이 몰리는 미국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로 세계적인 팝스타들만이 메인 무대를 장식할 수 있는 미국 가수들에게도 꿈이라고 불리는 무대입니다. 그런 롤라팔루자에서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메인 음악으로 사용되며 하늘을 가득 채운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트와이스가 헤드라이너로 나선 이 역사적인 무대에서 시카고 밤하늘의 드론들이 트와이스 로고와 이름을 그려내며 더 혼문 이즈 실드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되는 순간, 미국 전체가 대한민국의 노래와 문화에 흠뻑 빠져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시카고에서는 버스에 탑승해 K-팝 데몬헌터스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어롱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이 버스에 탑승하려는 대기줄만 무려 7시간이라고 합니다. 7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K-팝 데몬헌터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어 이 버스에 타고 싶어하는 현지인들로 인해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문화적 신드롬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 측은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K-팝 데몬헌터스 팬들이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는 싱어롱 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가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넷플릭스가 지난달 22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K-팝 데몬헌터스 관련 상표권을 단독으로 출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봉제품, 완구, 음료 용기 등을 포함해서 K-팝 데몬헌터스의 저작권을 이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상품을 미국의 초거대 기업인 넷플릭스가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하겠다고 나선 놀라운 상황이죠. 실제로 넷플릭스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이미 K-팝 데몬헌터스는 과거 겨울왕국이 이끌었던 열광적인 신드롬을 넘어선 상황이며 넷플릭스는 K-팝 데몬헌터스의 기회를 바탕으로 디즈니급 문화 컨텐츠 세상을 구축하려 한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매기 강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제작사인 소니가 아니라 투자사인 넷플릭스가 K-팝 데몬헌터스의 저작권과 IP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후속편 제작은 물론 실사화 영화, 뮤지컬 제작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위력은 차트에서도 압도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OST 앨범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위를 재탈환했고 실물 음반 판매량만 6만 2천 장으로 톱 앨범 세일즈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메인 OST인 골든이 빌보드 핫백에서 최고 2위까지 올랐으며 현재도 1위와 단 4점 차이로 언제든지 1위 탈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보드 전문가들조차 골든이 다음 주 빌보드 핫백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1위를 달성한다면 이는 한국 문화 콘텐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이미 정상에 올라 K-팝으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에 쾌거를 달성했고 빌보드 글로벌 차트와 글로벌 200 차트에서도 모두 1위를 석권하며 전 세계가 K-팝 데몬헌터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초거대 대기업인 넷플릭스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넷플릭스는 K-팝 데몬헌터스 공개 이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10억 7,900만 달러, 하나 약 15조 4,40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1억 달러, 하나 약 4조 3,121억 원을 돌파하며 45%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K-팝 데몬헌터스 열풍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서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K-팝 데몬헌터스 커버댄스 열풍이 일어나고 있으며 현지 팬들이 직접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한 경기장에서는 10만 명이 동시에 K-팝 데몬헌터스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관이 연출되어 현지 방송사들이 이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며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전통 문화 굿즈까지 덩달아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26만 명이었던 전 세계 한류 팬이 2023년 2억 2,500만 명으로 24배나 급증했는데 K-팝 데몬헌터스는 이런 한류 확산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특성상 어린이들까지 보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 파급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 7시간씩 줄을 서고 롤라팔루자 같은 세계적 축제에서 혼문이 하늘을 가득 채우며 빌보드 차트 1위를 향해 질주하고 이제는 미국 기업이 한국 문화 상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겠다고 나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문화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월가에서도 넷플릭스가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국 콘텐츠가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시카고 선타임스는 트와이스 공연에 대해 K-팝 데몬헌터스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력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